조인영 교수의 우리말로 배우다. 우리의 언어는 곧 우리의 문화인데요. 한국말 어려우신가요? 다문화 특집 우리가 무지개처럼에서 한 달에 2번 우리말의 뿌리부터 제대로 배워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우리말 한국말 언어문화 알림이 경희대학교 한국어교육전공 조인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조인영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네, 예, 중요한 달이죠. 네, 학교도 굉장히 많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뭐 5월 달에는 스승의 날이 네, 있어서 네,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좋은 날인데 네. 약간 요즘에 좀 기피하는 날처럼 네. 되어 있는 현실이 좀 별로이긴 하죠. 예. 무조건 좋은 날이죠. 스승의 날은.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이 먼저 이렇게 다가가십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교수님에게 이렇게 뭐, 다가와서 얘기할까요? 저는 뭐 제가 좀 적극적으로 네. 학생들에게 연락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예, 뭐 스승의 날은 좀 남았긴 합니다만은 네, 약간 그 지금 현재 배우는 선생님들에게 찾아가는 거나 네, 하는 날보다 네. 과거에 배웠던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날로 조금 이렇게 아예 변화를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 학교 선생님들 말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네, 뭐 초등학교에, 뭐 고등학생이면 뭐 네. 중학교에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그러면은 뭐 초중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을 찾아가는 날로 하면 그날은 너무 좋잖아요. 오래간만에 제자들 보고 그러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한테 뭘 드려라 뭐 그러니까 네,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부담도 되고 네. 받는 사람도 부담이 되지만 네. 이거 옆에 자꾸 쳐다보게 돼. 쟤는 얼마 주나 뭐 어떻게 하나 이래.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당연히 과거의 감사를 표현하는 날로 하면 네, 네.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아름다운 날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그래서 스승의 날에 이제 재량 휴업하는 학교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휴업을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학교 가서 찾아뵈라. 아, 라고 그렇군요. 얘기하면 좋은데 네, 네. 줄지도 모르니까 뭐 안 받겠다고 이렇게 아, 하는 그렇군요. 거는 좀 좋지 않은 거죠. 저도 이제 교수님들이나 이제 제가 가르침을 받은 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예. 예, 이제 하면 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문자로. 좋은 날이죠. 무조건 좋은 날인데 네,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잘못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난 17번째 시간에는 예. 이제 이 한국어와 자연 이야기에 대해서 예. 살펴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이제 18번째 예. 18강인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뭐 가정의 달이고 그러니까 네네. 오늘은 이제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음, 사람 간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중요하죠. 사람 얘기를 나누시면서 네.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람이라는 말에도 어원을 뭐 여러 곳으로 봅니다만은 살다와 관련되는 거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살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건가 사람과 사람들 간에서 네, 네. 관해서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이웃분들과의 관계를 맺다. 예. 어떻게 보면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요하지만은 예.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이제 제일 불행한 경우는 이제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네.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아, 어떻게? 그게 제일 이제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살고 네. 사람들 때문에 기분 좋아야 되는 건데 네, 네.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는 서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거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뭐 자기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이 딱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네, 네. 제일 중요한 가치는 그래서 배려, 친절. 네. 내가 그를 먼저 배려하고 내가 친절하게 하는데도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죠. 좀 힘들겠지만 예. 내 자체도 그렇게 배려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는다면 네네. 뭐 그쪽의 반응이 영 이상한 건 아니다라고 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늘 저 스스로도 제일 반성하는 거는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배려. 하는가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교수님들 배려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노력은 합니다만 혹시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저의 가치는 배려와 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부터 저도 배려하고 친절해야겠습니다. 아유 뭐 조수님만큼만 하면은 뭐 네네. 문제 없죠. 아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어떤 내용부터 오늘 살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나이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알아볼까요? 나이 어리면 좋은가요?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죠. 그게? 우리는 나쁘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리다라는 말이 예전 언어에서는 어리석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했었고요. 네네. 실제로도 지금도 보면은 네. 행동이 어리다라고 표현하면 제일 기분 나쁜 겁니다. 아유 어리다 어려라는 말이 아이들에게도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그렇죠. 뭔가가 완성되지 않았다. 아,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네네. 아마 어리다라는 말과 어리석다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린이라는 이제 단어는 우리가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만은 네네. 어린이라는 단어는 좋은 단어인데 네. 그 말은 생긴 지가 오래 안 된 겁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는 그냥 뭔가 모자라는 그런 존재로만 나이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방정환 선생이 네. 이제 조금 더 아이들의 관심을 네. 저는 뭐 약간 종교적인 관심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를 종교들에 따라서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는 종교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 네. 어린이라는 네. 이제 좋은 표현을 쓰기도 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어리다라는 것을 뭔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네. 네. 부족한 게 나쁜 건 아니죠.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거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그 가치 네.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뭐 큰 환경 네.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네. 만들어주는 게 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더디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빨리 어른 되고 싶고 막 네. 그러죠. 근데 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나이를 드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럴까요? 되는 거죠. 네. 지금 나이를 먹다라는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네네. 좀 재밌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나이를 먹다는 제가 요즘에 그 번역 소학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아마 기회가 되시면 네. 예전에 이제 소학이라는 책이 이제 네.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책이었는데 그것의 번역입니다. 번역 소학이라서 1518년도에 나온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네. 네. 생생한 우리말 표현들이 네. 담겨 있어서 아, 예.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지난주에 본 단어에 보니까 나이를 먹다라는 표현이 그 당시에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16세기 초. 그렇죠. 그래서 뭐 나이를 우리는 항상 좀 먹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이를. 네네. 그래서 제가 왜 나이를 먹다라고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내 속에 들어가서 자라나는 거죠. 내 나이가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드셨다고 얘기했지만 나이를 드셨으면 그 나이에 맞는 값어치를 하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나이에 맞는 그 값어치 못하면 그런 사람으로 뭐라 그러죠? 나이값도 못한다. 그렇죠. 바로 그 표현이 한국에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나이값을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 나이에 값이 값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그렇군요. 말은 네. 나이를 많이 먹으면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말 중에 재미있는 거가 네. 우리말에 점잖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점잖다. 점잖다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좋은가요? 그 나이에 걸맞게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점잖다는 것은 뭐 저한테는 좀 긍정적인. 긍정적이죠. 매우 네. 긍정적이고요. 네네네. 지금 아마 이제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분들께 네. 아마 지금 머릿속에서 막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죠. 네. 점잖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젊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젊지 않다. 젊지 않다가 줄어든 말이기 때문에 네네. 젊지 않은 게 좋은 거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도 이제 우리가 어리다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뭔가 함부로 행동하는 거로 이제 받지 않습니까? 네네네. 부족하고 네네. 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것도 화가 나면 막 싸우고 막 화를 내고 이성적이지 않은 게 그런 것들은 젊은 거예요. 젊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네. 젊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젊지 않은 걸 좋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점잖다. 저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야라고 하면 네. 어리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네네. 나이 값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젊지 않은 태도로 점점 커져 가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점잖은 분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표현입니다. 음.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네. 남에게 함부로 욕하지 않고 네네. 남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 고집을 세우지 않으면 네. 점잖은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 방송도 점잖은 방송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네. 서로를 그 배려하고 네. 위하는 그런 방송이고 따뜻해지자고 하는 그럼요. 방송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상처를 주는 요즘에 그런 방송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매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배려까지 해주시면. 예. 이 코너를 예. 네, 실제로 예. 제가 제일 우려하는 상황은 예. 말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이 거칠을 수도 있겠죠.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상대를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하는 그런 네. 말투들은 네. 바꿔야 되죠. 그렇군요. 점잖은 사람들은 네.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라고 싶어도 얘기했어요. 자제하는 그럼요. 사람들이다. 점점 그리고 자제보다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분노가.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말로 저도 이제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두려움 같은 건데 나이 드신 분 중에 고집이 세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점잖아지지 네네. 않는 방법이에요. 아, 젊어지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지갑을 열고 그렇죠,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어라. 맞습니다. 자기 주장을 좀 자제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공자가 60이라는 나이를 이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순은 단순한 게 보면은 네. 남의 말 잘 듣는 겁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이니까 네.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기보다 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듣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이순이라서 60이 이순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거 아니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버릇은 네. 고쳐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친구 여기 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친구 많으세요? 글쎄요, 여기 친구의 범위도 네, 맞아요. 많잖아요. 이렇게. 예. 친구의 순우리말 친구라는 말은 원래 그 한자는 무슨 뜻이냐면 오랫동안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친한 거긴 한데 네네. 오랫동안은 이제 친해진 그런 오래, 사람들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릴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저에게 물어본다면 친구는 늘 새로 만드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네. 좋은 친구는 안 생기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 우리 조 PD님하고 만난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만은 네네. 뭐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나이 먹으면서 새로운 친구 생기는 걸 너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네. 친구라는 말에서 오는 오해일 수도 있다. 음. 그러니까 어릴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네. 주는 오해일 수도 있어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지금 죽을 때까지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어라. 예, 그 사람들하고 남은 기간 더 즐겁게 지내라. 사실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친구들은 오히려 안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사는 곳도 다르고 네. 하는 일도 다르니까. 그렇죠. 사는 곳이 비슷한 이제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 비슷한 사람들이나 네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네. 계속 좋은 친구 관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비슷한 표현으로 이제 벗이다, 동무다 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벗이라는 말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단어인데 네. 순우리 말로 이제 친구를 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아주 가까운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벗에게 이런 류의 이제 그 네, 편지를 쓰실 때? 쓰고 오랜 벗이어서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나누고 그러는데 네. 벗 중에 몇 가지 벗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 단어로 합쳐져 있는 무슨 벗이라고 하는데 어떤 벗이 좀 기억나세요? 어떤 벗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보통 쓰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가
말벗이 있습니다. 아, 말동무. 예, 그래서 네. 어린 때는 말벗이 별로 필요 없는데 네. 이제 나중에.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네. 말벗들이 있는 게 필요하죠. 정말 정말 중요하고요. 필요하죠. 정말 필요하죠.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이라면 주변에 그 나이 있으신 분들한테 말벗이 돼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음. 같이 말 나눌 사람이 없어서 힘든 외롭잖아요. 거거든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서 말씀도 들어드리고 네. 말씀도 걸어드리는 네.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약간 그래서 뭐 이제 제가 한국어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네네. 제가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제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오. 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 네. 할아버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말도 나누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좋은 봉사로 외국인들이나에게 네네.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아. 대화를 나눠주는 아. 또 인생의 지혜도 들려주면서 네네.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말벗 말고 또 우리가 또 사용하는 벗 중에 길벗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벗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길동무라고도 하는데 같이 나와 걸어줄 사람이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걷기를 좋아하는 편이고 제 가장 가까운 길벗은 이제 아내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뭐 아내하고 걷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보통 아내들이 잘 안 걷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보면 저도 이렇게 가다 보면 부부가 네.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벗 물론 아내도 좋고 또 나와 같이 걸을 수 있는 친구들이 네네.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네. 벗이라는 단어 너무 좋은 단어다라고 아,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제 부부가 사이좋게 이렇게 네. 이제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예.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울리다는 어떤 사이가 좋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래서 어울리다라는 단어도 너무 좋은 단어인데 네. 갑자기 그 단어 생각나는데 자기 아이가 좀 나빠지면 네.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아이들하고 어울리더니 네. 그때 이제 어울리다는 표현을 예, 쓰는데 예. 어울리다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어울리다가 뜻이 두 개인데 네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울리다라고 하지만 네. 조화를 이루는 것도 어울리다라고 하죠. 그 옷이 어울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말은 조화를 무슨 뜻이냐면 네. 비슷한 애들끼리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끼리끼리? 예, 그런 거죠. 어울리는 애들끼리 어울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는 저는 그래서 나를 보려면 내 주변 사람을 봐라. 대부분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사람. 그럼 내 주변 사람이 엉망이면 나도 엉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좋아야 나도 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엉망인데 나 혼자 좋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자. 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내가 되겠죠. 그래서 어울리다라는 말은 서로 다른 뜻이긴 합니다만 네. 둘 다 너무 좋은 말이다. 친구를 사귀고 조화를 이루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음악을 한 곡 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까요? 네. 노래 중에 제가 이제 신청곡을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 보니까 신청곡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소라 씨. 네, 이소라 씨의 신청곡이라는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노래는 뒤에는 그 BTS의 슈가가 네네. 같이 피처링을 부르는 좀 부분이 했잖아요. 있어서 네. 여러 세대가 같이 어울려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이소라의 신청곡 이 노래 듣겠습니다.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런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치열했던 하루 위로하는 너도마저 잠든 이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는 그대 아파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의 때로는 패밀리야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임에도 외로움에 파묻혀질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때야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여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탁심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로할 테니 모두 내게 가끔 기대어 쉬어가기를 So I turn on my radio 그래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And on the radio 슬픈 그 사연이 너무 내 얘기 같아서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smile 마음이 울적한 밤에 나 대신 웃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Hey DJ play me a song to make me cry 가슴이 답답한 밤에 나 대신 울어줄 그를 잊게 해줄 노래 창밖엔 또 비가 와 이럴 땐 꼭 네가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아 난 어쩔 수 없나 봐 네. 가사말 중에 이제 꼼꼼히 이제 들어보니까 치열했던 나를 위로해 주던 너 가끔 예. 기대어 쉬어가기를 가슴이 답답한 날 가끔 나를 위해서 울어줄 너. 와. 신청곡이라는 게 예. 라디오에 또 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네네. 언어에 관해서 얘기하지만 네. 또 좋은 노래들을 중간중간에 네. 그 틀어드려서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그런 네. 이제 편안하고 위로해야 되는 네. 그런 시간이 아. 됐으면 좋겠고 하나 그냥 갑자기 든 생각이었는데 네. 혹시 이제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네. 거기다가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 생각도 그렇겠네요. 조금, 그리고 들었습니다. 강의 이제 방송을 든 다음에 밑에 부분에 다음에 할 때 이런 음악들을 좀 들렸으면 그러니까요.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 신청곡이 참 외국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라면 네. 본인 나라의 노래들도 아, 중국 노래 뭐, 아니면 뭐 베트남 노래, 베트남 뭐 노래, 일본 노래, 뭐 어느 일본 나라 노래, 노래든 태국 간에 노래. 네. 해주시면은 또 저희가 네. 선정을 하면 네. 그것도 좋은 게 아닐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은 그렇군요. 신청곡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노래 부른 이소라 씨랑 같이 방송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그리고 예. 이제 이소라 씨가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이제 12시 대낮에 이제 오랫동안 그 방송도 했고 그래서 예.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 많은 그동안의 방송을 통해서 신청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아마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군요. 자, 지금 18번째 시간 교수님과 오늘은 이제 한국어와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예.
남자 여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는데요. 남녀 남자, 여자. 여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남자와 여자 예. 누가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합니다. 네. 남녀가 누가 더 중요합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은요. 예.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보통 우리가 대등적인 것들을 연결을 할 때는 네네.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늘과 땅 그랬다면 하늘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네네. 이란전이라고 합니까? 한일전이라고 합니까? 그건 당연히 한일전이죠. 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네네. 남녀라는 말에는 약간 그런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재밌는 거는 순우리말은 전부 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순우리말에서는 대부분 다 여자가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라는 말을 한자에서는 부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엄마 아빠, 예.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자연스럽죠. 예. 그리고 부부라는 말도 네. 남편이 앞에 있고 네. 아내가 뒤에 있거든요. 한자로도. 네네. 근데 순우리말에서는 부부의 순우리말은 가시벗이라고 하는데요. 가시버시. 가시가 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가시아버지, 장모님은 가시어머니, 처갓집은 가시집 이렇게 가시집. 표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가시벗이라는 말에도 여자가 앞에 있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그 낮과 밤을 얘기할 때 낮은 보통 남성적인 이미지가 많고요. 네네. 밤은 여성적인 이미지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 말만 거의 밤낮이라고 합니다. 음. 대부분의 나라는 뭐 주야, day and nigh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네네. 우리는 밤낮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순우리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여성적인 이미지, 여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네요.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언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표현들을 볼 때 네. 그렇고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전부 다 장가를 갔습니다. 장가. 장가를 간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제 중심이 이제 그 신부댁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가를 간다라는 말은 여자 집으로 네. 결혼하러 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저도 요즘에 이제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조선시대 초반까지는 네. 전부 다 여자 집으로 결혼해서 가서 거기서 결혼식이 열리죠. 결혼식만 여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신사임당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네네. 어릴 때 그 율곡이 엄마 집에서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장가의 문화고요. 그 여성 지배이 중요했던 그런 문화들이었는데 중국 쪽에서는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남자의 집으로 주로 가는 문화였다고 해서 네네. 시집 가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집으로 가는 것을 시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우리 문화는 장가 문화가 중심. 그리고 시집 가는 문화는 오히려 최근에 네. 생긴 문화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영화를 보면 이제 시집가는 그런 어떤 예. 그 장면들이 담긴 이렇게 시집 그런 영화가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집살이 이런 말들도 네. 원래는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처가살이. 처가살이라는 말이 약간 나쁘게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네. 약간 그런 표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가에서 사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좀 편안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외할머니나 이모나 외삼촌한테 네네. 좀 편안해하는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아 뭐 지금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남자가 안 중요하고 뭐 시집이 안 중요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시집살이 이런 건 안 좋죠. 당연히 시집살이 같은 것보다는 네. 서로 뭐 며느리나 사위는 어른들을 존중하고 네. 또 어른들은 그 우리나라 말 중에 그런 말들 그 정말 재밌는 말인데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며느리, 예, 며느리를 부를 때 아가, 그렇죠. 아가라고 부르잖아요. 네.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러니까는 아가라는 말은 우리 집에 새로 왔다는 느낌으로 부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야가 아가, 아기야가 아니고 우리 집에 새로 왔다. 예. 그래서 예. 아가, 새아가 이렇게 표현하죠. 새아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새로운 그런데 이제 새로 우리 집에 새로 새로운- 태어난 당연히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힘들어하죠. 그런 거로 되면 되는데 네. 그 제가 안 좋아하는 표현이 넌 니네 집에서 뭐 배웠니? 뭐 부르기는 아가 이렇게 부르면서 네네. 그런 표현들 너무 안 좋은 거죠. 모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잘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 마누라 그 이야기도 같이 해주시죠. 마누라가 요즘에 마누라는 좀 이제 남자가 우리 마누라가 이러면은 좀 자기 강하게 보이려고 예. 하는 듯한 말투인데 예. 실제 원래 마누라라는 말은 존경어였습니다. 마누님, 예, 마나님, 마눌하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말에 마누라는 극존칭에 쓰는 말입니다. 원래는 그 뭐 왕이나 왕비나 세자, 동궁 예. 이런 분들한테 동궁을 부를 때 예. 동궁 마눌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마눌하라는 말은 원래 가장 높이 부르는 말인데 글쎄 처음엔 그런 뜻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기 부인을 조금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던 말이었을지도 모르는데 네. 지금은 좀 이렇게 낮춰 부르는 말처럼 되는데 어떨 때는 뭐 친근감이 느껴져서 네. 좋은 것 같고 저는 뭐 마누라라고는 부르지는 잘 않습니다만은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살려고 아주 좋은 삶의 지혜이십니다. 예. 그렇죠. 예. 현명하신 거죠. 네, 마누라라는 말이 원래는 좋은 뜻이었다는 것도 늘 기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국어의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인칭 대명사에 대한 얘기 좀 예. 할까요? 예. 대명사, 인칭 대명사라는 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네. 한국어는 네. 인칭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다. 아. 우리는 대명사 쓰는 걸 안 좋아한다. 음.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걸 좋아해요. 아,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우리가 3인칭을 나타내는 he에 해당되는 네. she에 해당되는 그녀 네. 이런 말은 우리말에 없던 말입니다. 원래. 최근에 생긴 말들이고요. 그나마도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그래서 그녀라는 말 너무 이상한 한국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에서 그렇게 해요. 카노조 그래서 네. 그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거의 번역의 말투가 아닌가 싶어서 아. 지금도 그녀라는 말 쓸 때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소설에 쓰셔야죠. 그 말할 때 쓰는 사람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설에 쓰는 게 아니고. 왜냐면 약간 그녀에다가 는을 붙이면 네. 좀 욕 같은 느낌도 좀 조금 들 좀 정도로 이제 멀어지는 느낌. 네, 그런 그래서 느낌. 그녀라는 말이 네네.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다. 아. 대명사는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이라고 네네. 기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조금 재밌는 거는 당신이라는 말은 좀 재밌는 말이죠. 당신. 당신은 주로 언제 쓰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간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3자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부간에 쓰는 당신은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예, 있겠고요. 예, 서로를 존경하는 존중하는 거죠. 네. 당신이라는 말은 원래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예. 너를 존중할 때 쓰는 말이죠. 네.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은 나쁘지 않은데 네. 요즘에는 이제 싸울 때 당신이 뭘 알아? 뭐 당신이 부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남편한테 하는 말이 너라는 아니라 말 대신에 예, 다른 사람한테 쓸 때 써서 네네. 그래서 당신이란 말이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오히려 화가 난 장면인 경우가 그러네요. 많고요. 예. 부부간에는 괜찮지만 제3자에게 2인칭으로 당신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네. 제가 처음에 한국어 가르칠 때 예. 제가 94년도부터 가르쳤는데 94년 그때 교재들에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 야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예.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그렇죠.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큰 결례입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또 이렇게 해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요. 우리말의 대명사의 역시 또 이제 핵심은 우리죠. 우리. 너나 우리. 우리라는 너나 말이고요. 예. 우리라는 말은 나의 복수형인데 나.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라는 말이 저는 이렇게 공동체 의식이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공동체 의식보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건 우리 것이다. 그렇죠. 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야라는 거지. 네네네. 우리는 하나야. 공동체라는 말이 약간 느낌이 그러거든요. 우리는 하나야 이런 느낌은 좀 너무 강하고요. 이건 내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소유한 거야라는 네. 그런 류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리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이라는 말에 내 거라는 느낌은 없어요. 함께? 함께 우리 학교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에서는 보통 my house, 예. my school 이렇게 네네. 표현을 하거든요. 예. 약간 너무 나만의 나를 위주로 하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근데 이제 많이 들어요. 보통 이제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저희라는 또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라는 말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우리라는 말과 저희라는 말은 뭐가 다르죠? 저는 저희 할 때요. 예, 저희라는 말에서 중요한 게 하나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네네. 우리를 낮추는 말은 맞습니다. 음. 우리를 맞추는 그러니까 우리 집하고 저희 집이라고 할 때 네. 낮추는 건 맞는데 네. 우리라는 말에는 주로 상대방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라고 할 때 듣는 사람도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라고 할 때는 상대방을 빼고 하는 말입니다. 빼죠. 그래서 저희라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네. 저는 가끔 학교에서도 저희 교수들끼리 이렇게 네. 회의를 하는데 저희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건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다른 학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희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낮추는 건 좋은데 네네. 상대방에게 낮추는 거지 네. 같이 있는 사람을 동시에 낮춰버리면 이상한 말투가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할 때 저희 나라에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사실은 저희 나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말할 때는 네. 근데 우리끼리 말할 때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끼리 말할 때 저희 나라 사람들 이렇지 않아요라고 하면 내가 니네 나라 사람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예. 제가 왜 이거를 좋다고 생각했냐면 그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네. 외국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데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합니다. 학생 어떤 태국이면 태국, 예. 일본. 그러니까 뭐 미얀마 학생이 저한테 와서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하면 네네. 괜찮은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저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좋은 태도가 아닌데 예.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 나라에서는 네. 예의가 참 중요합니다라고 네. 표현하는 거가 네. 왜 나쁘냐? 예. 뭐 우리를 뭐 너무 낮게 표현했다 그러는데 우리 겸손한 게 왜 나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우리말로 배우다 18번째 시간인데 마무리하면서 어떤 음악 들으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오늘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네. 우리가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네. 저는 이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안 다루는 단어 중에 하나 이런 단어가 있는데 네. 사이가 좋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까 사이? 사이가, 예. 예, 아까. 저는 사이가 좋다라는 말은 서로가 자기를 주장했을 때는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야지 네네.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남겨놓는군요. 그런 거죠. 그런 예. 공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 스스로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예.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특히 이제 한국에 케이팝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 케이팝 좋아하는 분들께도 조금 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예전에 좋은 노래 많아서 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노래들도 찾아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8, 90년대에 너무 좋아했던 해바라기라는 네. 가수가 있는데요. 그 노래 중에 네.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아주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은 거라서 네.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참겠습니다. 우리 조선생님 혹시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너 좋았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이제 원곡이 나올 거라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윤영 교수님의 우리말로 배우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한국교육전공 조윤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알고 있었지 서로를 가슴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햇빛에 타는
향기는 그리 오래 가지 않기에 더 높게 빛나는 꿈을 사랑했었지.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영혼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 잊어야만 하는 그 순간까지 널 사랑하고 싶어.